네, 안녕하세요. 이제 서울사대보고 학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설명회를 맡은 전서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어떤 목차 순서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사대보고 수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주요 문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 사대보고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어떻게 티칭하고 관리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성적을 이끌어내는지 이제 어머님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세한 제 소개인데요. 네.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주 전공으로 졸업을 했고요. 이제 복수 전공을 했는데요. 이제 공대도 복전을 했으며, 그리고 전에 이력은 이제 시대인재라고 굉장히 큰 대형 학원이 있는데, 이제 학군진 목동에서 아이들 의대반을 위주로 가르쳤고요. 그 전엔 제가 공교육에도 잠깐 있었는데, 이제 여기 서울사대보고 에서 보충 수업 멘토링 교사로 잠깐 있었어요. 한 학기 동안 제가 서울사대보고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 이력으로 제가 그래도 이 서울사대보고 설명회를 맡게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사대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이 점만 잘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저희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가고 할게요. 일단 제일 큰 혁명이죠. 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원래는 1%가 딱 4%, 이 아이 수재다 할 정도 %였는데, 이제 10%로 확 늘면서 거즘 1등급, 2등급과 합친 %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재다라기보다 1등급 안에 드는 게 사실,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해야 인서울 가는구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실 1등급 이내에 나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름 들어본 학교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비율만 좀 넓어진 거지 사실 똑같아요.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2등급부터는 사실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1등급, 2등급 이내로 나오는 게 이제 아이들의 목표겠죠. 그리고 이제 수능도 개편안이 되었는데요. 이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 수능까지는 뭔 이야기일지 몰라도 이제 수능 자체는 3년 뒤에 결국엔 다 치르게 되기 때문에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보면은 원래 선택제로 이제 선택제가 조금 안 좋았던 게 표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등급을 낼 때도 예를 들어서 기아 같은 경우는 표본이 굉장히 적어서 4% 이내에 들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여진다면, 이제 그런 걸 모두 다 공통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체 이 표본 수능을 다 치르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범위도 조금 더 줄었고, 공통으로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그렇게 큰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서울사대보고 1학년 수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짝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전에 제일 간략하게 이제 서울사대보고가 어떤 출판사의 교재를 쓰는지,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서울사대보고 같은 경우 미래엔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2차 함수까지 전부 다 들어갔어요. 사실 성북구 지역 내, 그리고 그냥 서울 지역 내에서 이 정도 범위가 제일 그 평균적입니다. 사실 여기서 더 많이 나간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가 평균적인 범위였다. 이거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문항 분석을. 이제 몇 단원에서 얼마만큼이 문항이 출제가 되었나. 보면 굉장히 이제 여기 부분에서 24.2점이 나왔다는 건 나머지는 솔직히 나머지 정리와 여기 이차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런 것만 봐도 사실 이 두 단원이 제일 중요한데, 이 중요한 단원에서 많이 출제를 했다는 점, 그 말은 많이 응용이 되고 어느 정도 모의고사에 연계해서 출제를 했다는 것도 내포를 하고 있고요. 사실 다른 단원들 같은 경우, 특히 1단원 같은 경우 아이들한테 굉장히 쉬운 단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험이 사실 조금 이렇게 중요한 단원이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상위권 변별을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도 이제 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감 난이도까지 이제 내가 현장에서 이제 OMR까지 다 작성하는 그 긴장감까지 포함을 하면 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문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22문항 나왔고 객관식 18문항, 그리고 서술형이 4문항이어서 사실 객관식으로도 많이 맞춰놔야 내가 좋은 점수를 확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출제 문항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길게 써놨는데 말로 하나로 다 간추려서 보자면, 서울사대보고가 작년 중간고사 기준 문항이 좀 모의고사 연계가 많이 되었어요. 모의고사 연계라 하면 이제 평가원, 아니면 수능에 기조한 수학적 해석력과 독해력과 수학적인 그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좀 아이들을 변별할 수 있게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가 아니라 좀 크게 보면 서너 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항을 내가 풀어냈으면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는 시험이었고, 사실 4대 보고가 자사고나 특목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내가 잘 어느 정도 숙지되어 있고 학원에서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문제들만 다 맞췄어도 사실 2등급 3등급까지는 무난히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고, 막 너무 어렵다, 막 대치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절대 아니지만 중요한 게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상승했다는 점. 근데 이게 작년 기존 대비 난이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올해가 또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애도 작년에 어렵게 나왔다는 건 올해도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교사분들이 아무래도 딱 하루만 있다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작년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출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흔한 유형들 말고도 모의고사에 기초된 변형 문제들,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었어야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서 제일 많이 요하는 게 실수죠.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사실 국어나 영어에서는 흔해야 마킹 실수,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거 고르고,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수학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카테고리별로 아이들이 좀 변명이 많죠. 나 이거 2를 3으로 봤다. 나 이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봤다. 나 이거 서술형 여기에서 이거 놓쳤다. 이게 다 변명으로 들리잖아요. 그 말은 내가 시험 시간에 얼마나 마인드가 좀 강철 마인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거에서 쫄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도 많이 좀 좌지우지 되며, 그 전에는 조금 여유 있는 마인드를 가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또 똑같이 모의고사 변형 및 자작 문항이 포함되어 출제 의도 파악과 여기 개념은 확장 적용 능력이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 작년에 굉장히 난이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울 사대보고를 보낸 어머님들이라면 이번에도 이제 좀 상위권 티어의 그런 반을 등록을 해서 조금은 좀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재작년까지는 쉬었다 하더라도 올해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 논리적 추론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학적인 사고력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내신 시험이라 하면 정해진 유형이나 그런 걸 체화만 해도 약간은 암기식과 체화식이라면, 우리가 어차피 결국엔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수능을 결국엔 보게 돼 있잖아요. 그 수능을 잘 봐야 최저를 맞춘다거나 내가 논술 전형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 이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엔 수능은 그 사고력을 넓혀야 되는데, 내신에서는 사실 흔한 내신은 RPM 이런 거라면 수능적 사고력은 그렇게 쉽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해석을 할 수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학습 전략이 있다면 여기에서도 이제 고난도 문항을 통한 조건 해석 훈련 제가 많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어차피 이번 3월부터도 이제 상위권 티어를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서울사대보고에서 있었던 그런, 저도 이제 그 멘토링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사대보고에 관한 이런 거에 이제 해석력을 좀 따로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 잘 지도할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어려워졌으니까 더 긴장감 가지고 실전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3월 말부터는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딱 시간 맞춰가지고 OMR 다 나눠주고 매일매일은 아니 매주 한 번씩은 무조건 시험을 치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들이 이 시간 내에 문제를 정확하고 정말 속도감 있게 푸느냐를 다 테스트할 거고, 그 시간 내에 고난도를 얼마나 맞추는지도 계속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낯선 형태로 출제됨, 상위권, 어차피 어머님들께서 다 상위권을 노리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조금 못하더라 하더라도 1등급 나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띵킹 해내는 능력, 그걸 길러주고, 그리고 새로운 유형을 의도적으로 접할 수 있게 결국엔 만들어야 올해도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 전달을 드리고,
네, 이제 주요 문항 한번 얼마나, 이제 고문항 몇 개 가져왔어요. 제가 3문제 정도 가져왔거든요. 다 하면은 어차피 그 뒤에 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3문항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주요 문항 같이 보시면, 네, 여기에서 4대 보고 지금 14번 문제를 좀 들고 와봤어요.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서, 이게 딱 봤을 때 아이들이 조금 수학적 해석력을 많이 못 높인 친구들은 그냥 RPM이나 센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오히려 C단계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약간 모의고사 해석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보면은 유사 변형이라고 제가 일부러 문제집을 따로 언급은 안 했는데 여기에 이제 모의고사만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시중 문제집이 있어요. 결국에는 평가원에서 기저가 됐다는 걸 얘기하면서 사실 이 문항들도 다 숙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17번 문항도 보면 이렇게 박스가 있고 굉장히 문제가 또 길죠. 이 문제 아이들이 봤을 때 여기 보면 5.2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이 문제를 보고 아이들이 거의 다 이제 절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냈으면 1등급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 또한 제가 이제 언급은 안 드렸지만 이것도 모의고사 변형입니다. 모의고사에서 변형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얘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얘를 해석을 해서 식을 바로 이끌어낼지 얘 또한 공식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식도 결국엔 고문항에서 제가 다 알려드린 스킬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았다면 얘도 그렇게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상위권 대비까지는 안 했고 그랬다면 이 문제가 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22문항 얘는 심지어 지금 객관식도 아니에요. 객관식도 아니고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인데 지금 여기 6점 보이시죠? 6점 앞에 거 5점 틀리면 벌써 80점대입니다. 그러니까 4대 부고가 작년에 갑자기 난이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도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긴장감 가지고 잘 보셔야 되고요. 얘도 보면은 이게 ABC 넓이가 주어져 있고 이게 삼각형 둘레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식에 대해서 관찰력과 해석력이 없다면 얘를 어떻게 풀어내지 잡고만 있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근데 얘도 사실 제가 가져왔는데 얘도 사실 모의고사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의고사 변형에서도 많이 냈다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제가 제 수업을 하면서도 결국 다 따라오는 문제들이에요. 네,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이건 짧게 할게요. 아까 했던 내용들이라 여기에서 총 이제 몇 점 만점이냐 보면 이제 서술형 20점, 객관식 80점입니다. 객관식에서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술형은 4개인데 20점이라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죠. 네, 시간 관리도 필수고. 그래서 다소 출제됨, 네, 학력평가, 모의고사, 다소 출제됨 이렇게 시간 관리 필수다. 네, 그 다음으로 이게 대비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내신형 모의 시험 연습을 제가 주에 한 번씩 무조건 꼭 필수적으로 시킬 예정이고요. 무조건 응용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해진 시간, 특히나 내신 시험은 시간이 촉박해요. 모든 학생이 아무리 전교 1등도 촉박하다고 하는 게 내신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딱 집중해서 빠바박 해서 끝낼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신유형에 대한 그리고 멘탈 관리 너무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 수학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깡따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르치고 코칭을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건 제가 그냥 윈터 교재 한번 넣어봤어요. 제가 이제 윈터다 보니까 눈사람 하나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 봤는데 이제 원래는 이게 모든 유형이 이렇게 제가 있는 시중에 있는 모든 유형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어느 정도 있고 제가 이게 지금 한 권으로만 나와 있는데 개념편, 실력편 저희가 2가지로 만들어 놨어요. 실력편은 아까 보여드린 그 고문항들을 대비할 수 있는 문제집이고요. 반 수준에 따라서 제가 가끔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윈터는 일단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은 이건 워크북이에요. 제가 미적분으로 그냥 가져와 봤는데 이제 공통수학 원 워크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북은 제가 이제 모든 유형을 다 넣어놔서 이 한 유형에 대한 한 몇 문제, 10문제 아니면은 7문제, 7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아이들이 모두 다 체화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얘도 그럼 유형서인가요? 그냥 시중 문제집인가요? 그냥 센인가요? 여쭤보신다면 여기에 제가 모든 모의고사를 다 넣어놨어요. 모의고사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중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하, 하, 중, 상, 상중, 상 이렇게 최상까지 다 나눠서 여기에 넣어놓고 조금 못 따라오는 아이들은 최상이나 상을 버리라고 제가 그냥 말을 하고 그 친구들은 5등급에서 3등급 되는 게 목표일 수 있잖아요. 근데 3등급에서 1등급 되는 게 목표면 저는 최상까지 다 풀립니다. 스킬 다 알려드리고.
네, 이건 이제 그냥 제 교재. 이렇게 커리가 유형서, 개념서, 심화 유형서 이런 건 이제 상위 티어들이 하는 내신 대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든 개념들을 다 넣은 다음에 중간에 필수 예제를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스킬도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시키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클리닉을 할 때 아이들 한 명 한 명 좀 이렇게 편애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친구는 굉장히 숫기가 없어가지고 뭐 선생님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나,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저는 그냥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아이들 15분씩 딱딱딱딱 해서 좀 숫기가 없는 친구들도 다 챙기고, 근데 어떤 한 친구도 저한테 이거 모르겠어요 계속 물어보는데, 그럼 제가 다른 친구 못 봤잖아요. 그렇게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른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제가 클리닉을 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교와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대 수학과 조교 후배로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어머님들께 이제 연락을 드리는지 저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끊겼죠? 더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목차가 뭐 수업 시간표, 오늘 몇 회차 수업인지, 그 다음에 과제 얼마나 해왔는지 퍼센테이지로 알려드리고요. 오늘의 내용이 뭐 여기 심화, 저는 웬만하면 심화를 다 무조건 수업 시간에 해요. 여기 심화 이렇게 하고 테스트 결과, 이건 이제 첫 때 없었지만 매일매일 봅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이 얼마고 우리 아이가 어디서 틀렸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숙제 범위, 그 밑에가 잘렸는데 그 밑에 이제 아이의 전달사항, 오늘 아이가 졸았습니다 이런 거 다 보냅니다. 근데 전 그냥 다 보내요. 오늘 아이가 잘 따라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이런 걸 다 보내요. 잘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전 다 보내고 이렇게 다 발송 드린다는 점. 네, 그 다음으로 저는 이제 원래는 유튜브로 제가 복습 영상 올렸었는데, 유튜브가 굉장히 공개적이고 링크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원비를 내고 다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밴드라는 곳에다가 복습 영상 올리고 이렇게 어머님들과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성북구 내신이라는 거 따로 주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 수준별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조금 못하는 친구, 왜냐면 아무리 서울 사대부고라 하더라도 교사분들은 그 안에서 다 돌고 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북구에 있는 진짜 선덕고까지도 넓게, 이제 자사고들까지도 넓게 봐서 이 우리 아이들이 꼭 풀어야 되는 이 기출들, 여기에도 보면 경동고, 여기도 보면 대일외고 다 제가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 풀 수 있게 하고 애들 수준에 맞춰서 나가고 있다는 점.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더 욕심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시간표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좀 상위권 티어를 맡고 있는 게 에세이반이에요. 네, 에세이반이 이렇게 수토로 진행이 돼요. 그 다음으로 그 밑에 높은 반이 A반이에요. 여기가 좀 낮은 반인데,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좀 수학을 어려워요 한다면은, 그래도 제가 서울 사대부고에서 쭉 잠깐이나마 있었기 때문에 좀 우리 아이가 어려워하면 여기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잘하고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에세이반이나 A반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여기선 모의고사 최상위까지 다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럼 여긴 안 하냐? 그건 아니고, 여기 아이들을 수준에 맞게 주간지가 나가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시간이 이것밖에 안 돼요 쌤 하면은, 이 친구들에서 잘하는 친구들, 여길 못 들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몰래 이렇게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한 명이라도 이제 손해보는 상황을 만들진 않을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열정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